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양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분양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관리처분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총회는 아주 보수적인 총회예요. 보수적인 총회. 무슨 얘기냐면 비용은 있는 대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분양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처분 총회를 했어요. 그리고 인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2주가 이제 착공을 할 단계입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이 착공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 분양계약하고 일반 분양가를 증액을 해서 이득을 적정한 다음에 우리 관리처분 변경총회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합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아파트 가격 조사해서 이것부터 한 10% 미만 정도로 올릴 거예요. 더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가 이득이 이만큼 됐습니다. 이걸 지금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오게 하려고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득 어디로 갈까요? 이거 없어져요 지금. 없어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하고 나면 또 인가가 되고 나면 실착공이 되고 여러분들 입주자 점검하고 다 들어와서 살게 되면 공사비 정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하고 이전 고시를 마쳐서 조합을 없애는 거예요. 이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이득을 적정화해서 관리처분 변경총회, 다시 말해서 우리 동네 이득금이 얼마 됐습니다. 이걸 지금 발표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빌어먹을 놈들이 들어와서 이래요. 자,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결정 고시가 됐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조합에게만 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처분권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사 갔어요. 그러면 이 처분권은 여러분한테 그대로 있지만 이 조합에서는 철거를 하고 집을 빨리 지어야 돼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 고시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한 내용대로 등기 이전을 해주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들 분양 신청했죠? 이 분양 신청한 대로 지금 등기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등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득이 발생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득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기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요해요 지금. 근데 이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의 발단은 이거죠.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우리 동네에 집이 조그마한 조합원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자기 재산에 맞게 분양 신청을 해야 돼서 조그마한 평양을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난 이 정도에서 팔아야겠다 해서 팔고 나간 거예요. 우리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했는데, 그런데 이 팔았던 사람들이 적은 집으로 조합원을 매입을 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이 생겼는데 이게 신발생 조합원들이에요. 우리 조합이 이제 조합원들이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우리 조합원이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지분을 사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집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집도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 있었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안 파니까 그 집은 못 샀어요. 또 두 가지죠. 조그마한 것을 사면 더 이득이 커진다더라. 그래서 작은 것만 또 찾아서 샀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중대형 평형으로 바꿔달래요. 바꿔줘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왜? 총회에서 결의했잖아요. 총회에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큰 것은 큰 대로 분양 신청했고 그 분양 신청된 대로 이전 고시 해주겠습니다. 우리 관리처분 총회 했잖아요. 이거 변경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3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조그마한 집 예를 들어서 25평형을 분양 신청을 한 사람 가서 샀는데 이 사람이 40평 것을 평형을 바꿔달래요. 근데 그 40평은 어떤 거였어요? 일반 분양에서 조합의 이득을 만들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40평으로 가버리면 이득금이 없어져 버려요. 이득금이 없어져요. 근데 이 사업의 특성은 총 사업비를 정해놓고 여러 번 분양가도 책정하고 일반 분양가도 책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큰 아파트로 가버리면 우리 조합에 들어올 이득금이 없어졌으면 그 돈 누가 내야 돼요? 여러분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이걸 해달래요.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원래 한 물건은 한 가지 가격만 결정이 되고 하나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조그만 물건 사서 조그만 것도 갖고 있고 큰 것도 내놓고 마음대로? 이거 국법 질서를 어기는 행위예요. 이거 안 될 얘기예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소란을 피워요. 근데 소란을 피우는데 이런 얘기를 본인들 입으로 이 얘기하기는 남살스러워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핑계거리인지 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평형 변경을 해서 만일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면 이런 문제가 있죠. 이 사람만 평형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합원에게 평형 변경 신청을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몇 사람만 특혜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의 분양 신청 얼마 있어요? 보통 법에는 60 더하기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기간 줘야 돼요. 기간. 또 관리처분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평형별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으며 평형 변경에 대해서 수익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분담금을 재분배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 변경 총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빨리 뭐라도 줘도 6개월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2개월 걸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20년 4월 말경에 분양가 상한제 한대요. 계산해봐요. 상한제 넘어가잖아요. 이 손에 누가 감당할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조합원 보고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평합니까? 여기에 지금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우리 경계해야 돼요. 이거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걸 조합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못해드립니다. 그랬더니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조합장을 해임하자고 이유를 만들었는데 어떤 이유들인지 보죠. 우리 조합에서 성공이라는 건 사업 시행인가 내용대로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 내용으로 이전 고시를 해주는 것, 이것이 조합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차피 사업을 하는 만큼 이득금이 발생이 되면 조합원들에 대해 공평 분배하겠다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런데 조합들마다 어떤 데는 사업성이 안 좋아서 추가 분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데는 분담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합 사업은. 자,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때요? 오로지 임원 해임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런 소란을 피우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성공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곳은 조합장을 해임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음은 그건 모르겠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증산동에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이 가실 때 우리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더니 해임이 돼버렸어요. 조합원들 속아서.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한 지 벌써 8개월 지났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길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조합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해임총회라는 것을 하자는데, 이 총회라는 것은 정비사업을 진행 단계예요. 16번에 입주한다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법이 여기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법에 해당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 구성을 하세요. 그러면 추진위 구성이 돼서 총회를 개최했죠. 총회 결의됐어요. 근데 다시 도시위주환경정비법에 데리고 와서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창립총회 하세요. 안건으로 만들어서 창립총회 했어요. 그래서 조합설 입의가 되니 이제 사업시행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16번 총회를 해야 여러분 입주해요. 그러면 조합에서 총회를 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 조합원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조합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 사업은 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해임 총회를 한대요.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총회가 아닌 해임 총회를 하겠대요. 또 원칙적으로 총회 소유권자는 조합장이에요. 그런데 법에서는 일정 수 조합원이 요구를 하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것은 조합장이나 이사나 대의원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주체가 없을 때 조합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수 조합원이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으로는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어느 경우에 추진위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없어요. 임기가 만료됐고 그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조합은 5분의 1이 우리 창립총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 해요. 이게 이제 일정한 수 조합원들이 요구해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총회를 하는 목적은 사업 진행 목적으로 사업을 했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까지 총회를 했을 때 어떤 총회였어요? 정관이나 재규정, 사업의 대단계, 또 조합장이나 또 임원들, 또 사업 관련된 선정업체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동의받는 것, 그리고 돈, 이렇게 우리 총회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총회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번도 안 한 것 하재요. 뭐예요? 한 번도 안 한 거 하재요. 어떤 총회예요? 회의 총회. 이 빌어먹을 총회 하자는 거지. 그래서 비정상적인 조합에서 정상화 목적으로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죠. 근데 비정상적인 타질 총회를 하는데 업체를 타질하거나 경영자, 임원들을 해임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건설적인 파괴는 분명히 필요해요. 건설적인 파괴는. 그런데 이때부터 혼돈이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가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문턱에 서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해임 총회를 인민재판식 근거 없는 유언비어 총회를 하재요. 그러고 나서 해임 후에 대안이 있느냐?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냥 해임만 하재요.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어요, 지금. 또 우리 지금 일반 분양해야 돼요. 누가 할 건데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 해임 책자를 봤더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해임을 안 해서 직무 대행자로 봤는데요. 이건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직무 대행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직무 대행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통상 업무만 하는 거예요. 통상 업무. 근데 조합 사무실 문 열어놓고 사람 기다리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 못 해요. 뭐 이 직무 대행자가 일반 분양할 것이다? 어린 반프로도 없는 소리예요. 직무 대행자가 건설비 줄 것이다? 못 해요. 직무 대행자가 사업 진행하는데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 그런 거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아니, 나쁜 세력들이 와서 선량한 조합장 쳐내고 전앱을 만들어 주물럭주물럭 하면 조합은 돈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못 오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쪽 사람과 아마 결탁이 된 걸로 추측돼요. 한 사람을 남겨놓고 이 사람을 직무 대행자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조합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표성이 필요해서 임원 선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규정에서 제일 어려운 선거 규정이 서울시 조합장 선거 규정이에요. 전에는 공공단체 단체장 및 임원 선출이라는 규정 중에서 조합장 필요한 것만 빼서 썼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전부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모범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공직자 선거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선거법 조합장 선거법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무 일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만 3개월 걸려요. 그래서 보통 임원 선출총회 한번 잘못 걸리면 1년 내내 임원 선출한다고 주물르고 앉았어요. 자, 이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분양가 상한제 피해 가요? 못 피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해임총회 하재요. 아무 대안도 없이.